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0장 총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총소득이, 그러니까 GDP 방식에 의해서는 뭐 생산 방식으로도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출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 소득 방식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GDP라는 것은 한 나라에 생산한 총재화들 있죠. 최종재 합, 부가가치 합,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소득이 된다 그랬죠. 이번 시간은 좀 국가별로 이제 그 1인당 소득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좀 소득 같은 것도 어떻게 추천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뿐만 아니라 20장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은 좀 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증거의 근거한 경제학, 그래서 질문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왜 평균적인 미국인이 평균적인 인도인보다 훨씬 더 부자인가? 그래서 대답이라는 이게 이제 도표를 보여주는데 그 도표를 보고 이 책에서는 무엇이 답이다 이렇게 좀 답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PPP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국가 간의 소득을 어떻게 비교하냐 했을 때 환율로 동일 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PPP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제 PPP 같은 경우는 물가를 조정하니까 좀 환율을 했을 때는 그냥 소득 그냥 수치만 보여주는데 PPP 같은 경우는 물가가 고려되니까 물가가 수준이 낮은 나라는 그냥 PPP로 한 사람은 좀 소득이 높아지는 식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과 인도만을 중점을 둬서 이렇게 비교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12만 2천 불 노동자 1인당,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13,000불. 그래서 거의 10배, 10배는 아니더라도 또 한 8배에서 9배 사이 정도 됐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아, 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노동의 H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노동자 수에다가 그죠? 그 노동의 질, 그죠? 노동의 질을 판단하는 거죠. 그죠? 요에서 결정되고 A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생산성.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걸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걸 이제 1인당 소득으로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좀 함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변환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부록에서 어떻게 1인당 소득은 또 1인당 자본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는 부록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중요한 변수들은 보니까 K라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사실 그 총생산에는 기술이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동 특히나 이제 노동의 효율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략적으로만 얘기하고 부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이 노동의 질을 판단하는 스몰 h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소득 차이 나는 이유를 딱 보면은 평균 교육 연수에 있어도 인도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6년이면 어떻게 돼요? 교육 연수 따지면 6년이면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한 12년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대학 초반 평균으로 따지면 대학 초반 정도 되는 거고였죠. 그다음에 자본으로 따지더라도 1인당 물적 자본 이렇게 본 거죠. 1인당 물적 자본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100이라 그러면은 인도는 2.8밖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자본에 있어도 차이가 쭉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인도가 미국만큼의 기술 생산성을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여주는 게 오른쪽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뭐 기술 수준을 미국 기준으로 하니까
PPP 조정된 GDP나 기술 조정된 GDP나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미국의 기술 수준을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비교해봤더니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브록에서 보면은 천천히 보시면은 좀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그냥 GDP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는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인도의 한 8.5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인도의 노동자가 미국의 노동자와 똑같은 기술을 가졌다면은 미국의 노동자의 1인당 소득은 인도의 4.7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은 그대로지만은 인도의 1인당 GDP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만 인도에서 생산성이 미국 수준만 갔더라도 똑같은 1인당 자본을 갖더라도 1인당 소득이 거의 2배가 된다. 좀 이렇게 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왜 평균적인 미국인이 평균적인 인도인보다 훨씬 더 부자인가 이렇게 해서 보면 답은 미국이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자이다. 그렇죠? 평균적 미국인이 평균적 인도인보다 더 부자이다. 이 얘기죠.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브록에 가보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생산 함수의 수학, 이 부분에 봐야지 이제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컵 더글라스라는 생산 함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보유한 인도의 노동자 1인당 GDP 값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컵 더글라스 생산 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컵 더글라스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저번에 한번 봤었죠. 이렇게 노동이 증가했을 때 Y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K가 증가할 때도 Y라는 것은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증가하면 Y는 늘어나긴 하지만은 Y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더디게 된다. K가 늘어나더라도 Y 자체는 증가는 하긴 하지만은 그냥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 이 얘기 했었죠.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Y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이 K와 L,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자본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동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Y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얘기 뭐냐면 K를 뭐라 그랬죠? 제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컴퓨터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은 컴퓨터 한 대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고용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한 명이 컴퓨터를 한 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를 사니까 생산성이 상당히 높겠죠. 생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 늘어나는데, 그렇죠? 만약에 컴퓨터를 한 대를 그대로 놓고 이게 1에서 그냥 2명을 고용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생산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노동을 같이 이용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컴퓨터가 한 대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사람이 2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되죠. 컴퓨터를 나눠서.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컴퓨터 한 대를 쓰는 거와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컴퓨터 한 대를 쓸 경우에는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컴퓨터를 24시간 이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용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이 있을 경우에는 한 명이 있을 때보다는 생산은 늘어날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노동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본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자본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면은 생산은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컵 더글라스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노동과 자본이 같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함수가 컵더글라스 함수예요. 컵더글라스 함수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함수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컵더글라스 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K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0과 1 사이인데 이 알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소득 같은 경우도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는데 이 노동소득의 비중과 자본소득의 비중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그 비율이 이게 알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으로 봤을 때는 자본이 한 3분의 1 정도 가지고 노동이 한 3분의 2 정도 가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가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파가 만약에 0.5면 어떻게 되죠? 0과 1 사니까. 자, 그러면은 K만 봤을 때는 뭐냐면 L을 무시해도 돼요. L을 그냥 1이라고 놓고 보면 Y는 그냥 K 알파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0.5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모양새랑 똑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L이라는 것도 K를 무시하면은 K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Y는 L의 0.5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도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새는 그래도 바람직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컵더글라스 함수는 뭐냐면은 특성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다른 변수는 변하지 않고 하나만 변한다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L은 변하지 않고 그냥 K만 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L이 변하지 않을 때 K만 늘어나면은 그래도 생산이라는 것이 L과 K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L이 변하지 않고 K만 증가하면은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L과 K가 같이 2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K도 같이 증가하고 L도 똑같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알파승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승 곱하기 K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거는 2, 그죠? 2 곱하기 이거는 원래 Y였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본 것처럼 K와 L이 똑같이 2배 증가하면은 생산도 똑같이 2배로 증가해서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컵더글라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컵더글라스 둘 중에 한 명은 수학자였고 한 명은 경제학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런 아주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상적인 함수를 찾고 있었는데 경제학자는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자한테 찾아가서 이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수학자가 제시한 함수가 이게 바로 이제 이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와 수학자를 이름을 따서 이거는 컵더글라스 함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함수라는 것이 생산이라는 것이 기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노동의 효율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H라는 것은 노동자의 수에다가 노동의 효율성인 스몰 h를 곱한 거라죠. 그렇죠? 이 함수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거 그 빅 H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컵더글라스 함수예요. A 곱하기 K 3분의 1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득에서 본 것처럼 총소득에 있어서 노동소득의 비율이 거의 70% 또는 그 3분의 2 정도로 되게 일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알파라는 것을 어떻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자본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고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H의 3분의 2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요 컵더글라스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예요. A를 어떻게 구해요? 이게 생산성이라 했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좀 약간 그 1인당 소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H라는 것은, Big H라는 것은 L 곱하기 스몰 h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L에 곱하기 스몰 h의 3분의 2승. 왜냐면 알파가 3분의 1승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2승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1인당 소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좀 분리시켜 볼게요. 그것은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곱하기 스몰 h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죠. 자, 이게 3분의 2승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H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저번, H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는 평균 교육연수, 이런 식으로 노동의 질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정리를 해보면은, Y는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그러니까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고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3분의 2였기 때문에 그렇죠? L의 3분의 2승 곱하기 노동의 효율성 곱하기 수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밑에다 쓴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1인당 소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로 나눈 거는 뭐죠? 이건 1로 나눈 거는 뭐랑 똑같죠? L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죠?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곱하기 H의 3분의 2승.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A와 K 나누기 L의 3분의 1승 곱하기 H의 3분의 2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 1인당 소득, 그죠? 1인당 소득이라는 것은 기술 곱하기 1인당 자본 곱하기 뭐죠? 이거는 노동의 효율성, 그죠? 노동의 질, 이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1인당 소득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이터는 이거 알려져 있죠. 그렇죠? 1인당 자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요거는 우리가 또 데이터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효율성, 노동의 효율성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데이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데이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뭐 1인당 소득, Y 나누기 L 주어져 있죠. 그 다음 평균 교육연수라는 것은 노동의 질이라서 스몰 h에 해당되는 거고, 1인당 물적 자본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1인당 자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보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요 세 개는 정보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값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과서에는 이 K와 L이 구체적으로 값이 얼마나 이거는 주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인당 소득을, 그죠? 1인당 소득을 1인당 자본, 그죠? 3분의 1승 요거와 노동의 효율성, 이걸로 그냥 나눠주면 생산성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의 생산성을 구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미국의 1인당 자본, 미국의 교육 수준, 이런 걸 해서 미국의 그 생산성을 구해서 그 생산성 자료를 인도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똑같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인도의 소득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아니, 인도에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도의 교육 수준을 집어넣었을 때, 인도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계산한 값이,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인 미국과 같을 경우 PPP로 조성된 1인당 GDP, 인도의 GDP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기술만 미국 걸로 대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거는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 그 브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콥토글러스는 함수는 이렇게 된다. 요거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컵더글러스 함수는 그냥 K와 L만 봤을 때는 다른 변수들이 같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K와 L이 2배로 증가할 경우에는 Y도 그냥 2배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constant return to scale이라서 수학 불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풋이 모든 투입 요소들이 더블이 되면은 아웃풋도 그냥 더블 되는 거. 이런 것은 수학 불변이고, 인풋이 2배씩 늘어났는데 아웃풋이 2배 이상 늘어날 경우는 수학 체증이라고 그러고요. 인풋은 각각 다 2배 올랐는데 생산은 2배보다 적게 증가하면은 이거는 수학 체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배를 했을 경우는 그냥 다 2배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 불변이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경쟁시장에서 소득의 3분의 1은 물적 자본에게 지불되고 3분의 1은 노동자에게 지불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전체 총소득 중에서, 전체 GDP 중에서 노동소득에 대한 지불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거의 되게 일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동의 비중이라는 것이 거의 3분의 2 정도다. 이게 거의 상수항처럼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생산함수 이렇게 보였던 K의 알파승, H의 1-알파승 이렇게 됐을 때 이 알파의 값을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로 집어넣는 거죠. 자본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1인당, 노동자 1인당 GDP, 즉 스몰 y에 대해서 풀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썼죠? 그러니까 y라는 것은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h의 3분의 2승, 노동소득의 비중이 3분의 2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빅 h가 뭐였죠? 노동자 수 곱하기 노동의 질, 스몰 h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보면은 y는 a,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곱하기 스몰 h의 3분의 2승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풀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쵸. 요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1인당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 L로 나눈 거죠. 양변을.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이제 1인당 소득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요거를 스몰 y로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을 스몰 i라고 했고, 1인당 자본 이렇게 k 나누기 L을 그냥 스몰 k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쵸?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다 우리가 했었죠.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그렇죠. 요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분의 1승, H의 3분의 2승, A 곱하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온 거고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은 기술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거는 쉽죠. 그렇죠? A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인당 소득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1인당 자본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의 효율성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죠? 대리지표로 교육 수준 같은 거, 평균 교육 연수 같은 걸 집어넣죠. 그러면 요거 정보 다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미국의 기술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A는 스몰 y 나누기 K 나누기 L의 3분의 1승 곱하기 H의 3분의 2승. 다 미국 걸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보유한 인도의 노동자 1인당 GDP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컵 더글러스 형태의 노동자 1인당 GDP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술이라는 것은 미국의 1인당 소득 나누기 미국의 1인당 자본, 그 다음에 미국의 교육, 그러니까 노동의 질, 요거 집어넣으면은 그냥 미국의 기술 수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요 데이터는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인도는 다 인도 자료를 이용한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도가 만약에 미국의 기술 수준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의 기술 수준을 가졌을 때, 근데 데이터 자료는 미국의, 그러니까 인도의 자료를 이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H도 인도의 자료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기술 수준을 가졌을 때 GDP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인도의 자체 기술만 이용해야 될 텐데, 미국 자료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에는, 그렇죠? 인도가 미국과 기술 수준이 같을 경우라는 얘기는 미국의 기술 수준을 넣고 나머지는 다 인도 자료 넣으면 이렇게 도출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거, 죄송합니다. 이게 인도는 원래 1인당 GDP가 이건데 미국의 기술 수준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생산성, 기술이 인도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술만 바뀌더라도 소득이 확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 수준, 인도의 노동자 1인당 자본, 인도의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미국의 기술 수준을 가진 인도의 노동자 1인당 GDP의 가상적인 값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요 데이터는 책이 없어요. 요 책이 없어요. 요 데이터도 있나요? 하여튼 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인당 자본이라는 것이 인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1인당, 노동자 1인당 한 19,975불 정도의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효율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 575불, 미국의 기술, 이거 했을 때 575불 정도 계산이 됐는데, 이 근거 자료가 지금 책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이 기술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되는 거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계산을 못할 이유 없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목표로 가가지고 불평등에 대해서 왜 나라별로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컵 더글러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컵 더글러스 함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모형. 그러니까 지금은 왜 차이가 나냐, 기술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요거를 이제 빅 H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동자 수에다가 노동의 효율성, 요걸 스몰 h를 곱한 거라 했었죠.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어떻게 돼요?
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였죠?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자본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노동이 늘어나거나, 또는 노동의 효율성이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다 총생산, 총소득, 국가 총소득이 늘어나겠죠. 응?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노동이 늘어나면은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될까? 자, 질문할게요. 세 가지죠? 1인당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답은 1인당 소득은 늘어난다. 1인당 소득은 변화가 없다. 1인당 소득은 떨어진다.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인구가 증가하면은죠? 소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콥더글로스 함수만 그러니까 콥더글로스 함수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A 곱하기 K의 알파승 L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아까 본 것처럼 L과 K가,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똑같이 2배로 늘어나면 생산수 2배로 늘어나는 걸 봤었죠. 컵더글러스 함수에서는. 근데 아까 하나만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K만 늘어날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L만 늘어날 경우, K가 같이 안 늘어나고 L만 늘어날 경우는 주어진, 그냥 K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똑같은 K에 대해서 나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쓰면서 노동이 증가했을 경우 생산은 늘어나지만은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뭐죠? 이 그림이 뭐냐면은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기울기랑 관련돼 있다 그랬죠. 한계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이 증가하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그 양이 줄어들죠. 점점씩.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노동자 1인당 소득이라는 것은 1인당 소득은 감소하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적으로. 자, 보세요. Y라는 것이, 그러니까 L이 0에서 1명, 2명, 3명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Y라는 것은 노동이 투입이 안 되면 생산이 없을 경우 이렇게 되고, 그래서 10, 9, 8 이거였죠.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10이고, 한 명이서 10개를 만들 수가 있고, 두 명일 때 18개 만들고, 3명일 때 27개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계 생산성은 어떻게 되죠? 한계 생산성은 노동이 하나 증가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보면 1일 때는 10이죠. 그렇죠?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8. 그렇죠? 추가적으로는 8개 생산하고 3명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잠깐만요. 이거를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8, 20 4로 할까요? 그냥? 그러면은 6개로 이렇게 줄어들죠. 한계 생산성 이게 줄어드는 것이 요거랑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인당 생산은 어떻게 되죠? 1인당 생산이라는 것은 또 소득이랑 똑같죠. 그렇죠? 자, 한 명 있을 때는 10개를 생산하니까 1인당 생산 소득이라는 것은 10이죠. 10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2개 했을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죠? 18개 되죠. 그러면 1인당 생산 또는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되죠? 9가 되고 3명일 때는 24개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평균으로 1인당 소득으로 되면은 24 나누기 3이죠. 3, 8에 24. 1인당 소득은 감소하는 거죠. 이런 함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컵더글라스 함수라는 거는 이런 좀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컵덜러선스가 각 투입 요소에 대해서 이게 한계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기울기가 갈수록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 생산이 감소하는 함수 컵덜러스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보면은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은 결국에는 감소한다는 답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경제성장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그냥 여기서 보면 단순히 투입 요소가 변하면은 Y가 변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언가 좀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경제성장 부분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알파라는 것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그죠? 이게 상당히 일정하다 그랬죠? 3분의 1 정도, 그죠? 3분의 1. 자, 그러면 생산함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y는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1승, 3분의 2승, 1 알파는 3분의 2니까, 그 다음에 h의 3분의 2승.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경제성장은 뭐냐면 나라 전체적인 게 아니라 1인당 소득이 관심 있죠. 왜냐면 1인당 소득이 말 그대로 부와, 개개인의 부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7배, 8배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30배 이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15억 정도 되고 13억 정도 넘는다 그러지만은 15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 5천만 명 조금 넘죠. 그죠?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그냥 전체 규모로 따져보면은 1인당 삶의 질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인당으로 나누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3만 불 정도 되고 중국은 8천 불 정도 되잖아요.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진정하게 1인당 소득이라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1인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인당 소득, 1인당 자본, 그 다음에 이거는 H는 뭐라 했죠? 노동의 질,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자, 이것도 있고, 그렇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자, 이 질문하고 처음에 질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잠깐만요. 원래 총생산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y는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기술, 그러니까 노동의 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총생산 함수에 질문하는 거랑 1인당 소득에서 질문하는 게 좀 달라요. 한번 보세요. 국가의 총생산 또는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이렇게 보면 당연히 A죠. 기술도 있고 K가 늘어나면 생산 늘어나니까 그렇죠? K도 있고 L 노동이 늘어나면은 총생산도 편하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효율성, 노동의 질이 증가하더라도 총생산이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1인당 소득으로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A와 H는 그대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 비율 있잖아요. 1인당 자본. 1인당 자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미국 사례를 한번 볼게요. 거기 있었죠? 여기 있죠. 미국에서는 이 1인당 자본 비율이 1930년부터 거의 2010년 그때까지 거의 일정했죠. 그쵸? 거의 일정했죠. 자, 이게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1인당 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1인당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술이랑 생산성과 노동의 효율성 이것도 있지만은
1인당 자본, 요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안정적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였죠. 그렇죠?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1인당 자본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거의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거의 2분의 1로 안정적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인당 자본이 3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값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성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자본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은 뭐냐? 이거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요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나 요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서 얘기하는 주장이에요. 솔로 모형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저개발 국가는 어떻게 돼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본,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성장이 낮은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소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